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복지시설의 운영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제2의 도가니 사건이라는 반응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훈 기자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복지시설 운영자가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네, 보호를 받아야 할 복지시설에서 오히려 인권을 유린당했다는 정신장애 여성들의 하소연이 이어졌습니다. 네. 하루에 12시간의 노동에 심지어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한 복지시설의 감춰진 얼굴, 뉴스 따라잡기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노인 요양복지시설에서 수년 동안 일해왔다는 제보자.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정신장애 여성과 나눈 대화라며 제작진에게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장애 여성은 누군가의 성폭력에 시달려왔다고 진술합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질까 무서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얘기. 너 저기 원장하고 사랑했니? 나가 듣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너 얘기하지 말아라. 나한테 얘기를 하면은 너 정신병원에 한 번째 도로 보낸다.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자신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는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까지 났다는 사람. 다름 아닌 장애 여성이 있던 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뒤이은 여성의 얘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수년 동안 원장의 부름에 불려갔다는 여성,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원장이 인터폰으로 누구 올라오라 그러면은 가려고 호랑이 앞에 치예요. 그러니까는 억압당하고 속박당하고. 낮에는 노인 요양보조사로 일을 해야 했던 장애 여성들, 물을 쓰는 것에서부터 밥을 먹는 시간까지 원장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눈밖에 나면 욕설과 손찌검 등 심한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하고, 그리고 이제 볼펜길이만한 도구로 말을 안 듣는 장애 여성을 심하게 구타를 당을 목격을 했고, 그걸 보고 너무 두렵고 떨렸다. 이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애 여성은 무려 9명. 해당 복지시설을 찾아가 봤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폭력에 시달렸다는 9명의 여성은 이미 다른 시설로 옮겨진 뒤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비밀적으로 조심히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먼저 와서 여러 이 기관들의 협의를 처리 방법 등을 자문을 해서 최종적으로 경찰청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9월 13일이에요. 경찰은 넉 달 동안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7일 해당 시설의 원장을 장애인 학대와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진술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폭력 피해의 진술을 2명까지 받지 못한 게 그런 사유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진술 거부하신 거예요? 예, 제보를 받을 때는 이 두 분보다 더 심한 분도 있었거든요. 피해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장애 여성들은 제대로 된 보수도 받지 못한 채 하루에 12시간씩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복지시설이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습니다. 운영자 부부의 두 딸을 간호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 일은 요양보호사에서 일하던 장애 여성들에게 시킨 혐의입니다. 사실상 딸들은 대학교를 다니거나 공무원 시험 준비 이런 걸 거의 근무를 안 했죠. 그런데도 이제 솔직히 요양보 3명을 고용해야 되니까 고용한 것처럼 다 해놓고 사실상 일은 다 이 정신장애인들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지난 5년 동안 1억여 원. 야간 요양보호사인 이 두 딸들은 근무도 하지 않으면서 한 달에 월 190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갖췄다고 허위로 등록을 해놓고 이걸 타먹은 거죠. 이런 일들이 더해지면서 장애 여성들은 야간 근무를 포함해 하루 12시간이 넘는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장애 여성들에게 지급되던 월급 90만 원에서 생활비를 빼고 통장에 들어가는 건 50만 원 정도. 하지만 이 통장마저
시설 측에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만나본 분들은 통장을 돈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시설에서의 불편한 점을 얘기하시는데 많이 꺼려하셨어요. 어찌 보면 경제적인 착취인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경제적 착취 의혹. 하지만 원장 부부는 이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저는 전혀 우리 남편분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일 잘해라 하면서 어깨 툭 치고 일 잘해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 성적으로 이게 모독이다 생각하면 그게 성폭행이라. 월급도 빼돌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은 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또 원장이 값은 가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하지만 해당 시청에서는 부부가 운영하던 시설 2곳 가운데 한 곳을 폐쇄하고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불에서 온 일을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설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경우 폭력과 착취를 당하더라도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합니다. 이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한 노동이 착취를 당한 의미에서의 노동인지 나는 밥을 먹여줘서 고맙다는 노동인지 그거에 대한 합리적 구별이 안 된단 말이죠. 누구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복지시설에서 일어난 믿기 어려운 사건. 복지시설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할 대목입니다.